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정치권 뉴스도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과 일요일 정치권에서 단연 화제가 됐던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예비 경선 텔레비전 토론 국민 면접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민 면접 과정에서 송곳 같은 질문에 대선 후보들이 대답하느라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이 보였는데 말이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질문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취업 준비생으로 국민 여러분께 면접을 보는 국민 면접의 시간입니다. 네,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당 배정합니다. 당 배정이 끝나면 즉답을 할 것입니다. 후보자님은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첫째는 진실이에요. 민주당의 국민 면접 전문 패널들은 대통령 취업 준비생 9명에게 곤혹스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후보 중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관하여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부활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주의 제도라고 아주 반발을. 아니 잠깐만요. 질문 드리겠- 사회주의라는 이념 프레임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코 10분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10분밖에 없어서요. 네. 후보님께서는 면접자로서 면접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라는 게 쉽습니까? 5년 만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재보궐선거 한번 졌다고 해서 성찰하고 더 잘해보자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런 자, 답변은 역사나 그 정도 정체성을 듣도록 규정한 하겠습니다.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거죠. 예,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중간중간 끊기도 하면서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중간에 한준호 의원님 목소리가 잠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준비가 일단 잘 됐었고요. 그리고 오신 한 200여 분 정도의 호응도도 좋았고 특히나 이제 화면에도 좀 담겼지만 후보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후보는 상당히 마이크를 쥔 손이 좀 떨렸다, 뭐 이런 것까지 기사에 담겼더라고요. 네, 실제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상당히 긴장할 네, 수밖에 네. 없었다. 그런데 처음에 그 JTBC 히든싱어 같은 포맷을 했는데 네. 음성도 변조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답변하는 거 보면은 대개 누군지 다 알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인토네이션 때문에 예. 인토네이션은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짐작은 했는데 저도 맞춰보려고 애를 쓰니까 한 3분 정도는 찾겠더라고요. 예. 네. 그건 이제 전체적인 기술적으로 감출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말 후보자들이 좀 안 나왔었으면 하는 질문을 대신해서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질문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예, 김혜영 전 의원이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걸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못 봤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후보자들이 좀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분은 곤란한 질문 받으니까 그 여배우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제대로 답을 안 하시고 이 정도에 그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는데 글쎄 좀 더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 목적이라면 그 추가 질문이 이어지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 질문 아마 최근에 이번 대선에서 벌써 2번째 받은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더 해명하겠습니까? 이쯤 하시죠가 정해진 대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들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해명했는지. 뭐 저도 다 기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이 입장 표명을 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2차례째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는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권에서 확실한 여론조사 1등이란 말이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어제 국민 면접 1등, 2등, 3등 순위를 발표하는데 순위 안에 못 들었던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1, 2부로 진행을 했는데 1부에서는 3위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종합을 했을 때는 3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3위 밖에는 순위를 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저희가 방식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10분 안에 다시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과정 중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1위, 최문순 후보가 2위, 이광재 후보가 3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광재 후보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나는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 뛰지 않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저 순위는 뭐 경선, 예비 경선 뭐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반영은 안 되고요. 이제 3번째 국민 면접을 할 당시에 이 3위 안에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답변을 먼저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죠. 그 게임의 방식. 국민 면접이나 토론 같은 데 있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혜택을 좀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차 국민 면접에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상당히 강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켜보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다 보니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SNS에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했더군요. 잠깐 볼까요? 면박 말고 면접을 하란 말이다. 남보다 인격적으로 못한 분들이 아니다. 어디서 알량한 완장질인가? 김혜영 면접관님 예의를 갖춰주세요. 한때 동료 같이 국회의원을 또 안 했군요. 정청래 의원이 원외에 있을 때 김혜영 의원이 원내에 있었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민주당 관련한 이야기 잠깐 정리를 해야죠. 정청래 의원이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 당신이 완장 찬 거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좀 이해해달라. 이 경선 흥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 김혜영 전 최고에게 그 역할을 주문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떠한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차를 생산하는 걸로 비교를 좀 해본다면 잘 달리는 것만 가지고 생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돌 시험도 해봐야 되고 과연 뭐 결빙은 되는지 여러 가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검증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정청래 의원과는 제가 오전에 한번 잠깐 뭐 다른 기자회견 때문에 만나긴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빛이 나야 되는데 이런 질의로 인해서 기사에 조명이 되다 보니까 후보들의 빛이 조금 더 바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본인의 생각을 좀 다른 식으로 격하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아마 추미애 후보를 김혜영 전 최고가 질문하다가 시간이 넘치고 그러니까 답변을 끊고 다음 질문 넘어가고 왜 면접을 보는 수험생이 면접관을 비판하느냐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질문도 대신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보면서 아마 정청래 의원은 불편했던 것 같은데 또 국민이나 뭐 민주당과 관련이 없는 저 장면을 뭐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본 분들은 김혜영 전 최고가 할 만한 질문을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 국민 면접 자체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백신을 맞는 과정이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3차 접종을 하는 것인데 그 백신을 맞는 과정에는 균을 집어넣는 것이고 독한 독설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걸 견뎌내는 과정을 경선 과정에 담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실은 어제 2부의 1대3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것입니다. 네, 어떠한 합의도 없이 그 10분에는 면접관들이 주도를 하게끔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중간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 끊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후보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걸 방어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에 정청래 의원은 그런 김혜영 전 최고를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 이른바 강성당원, 이른바 강성친문당원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송영길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 내에서 누가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저는 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하면서 저 표현은 거의 안 썼어요. 이미 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인데 송영길 대표가 자기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이른바 대깨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야당이 되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 못 지키게 된다라고 송 대표가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네요. 대선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의 대표 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안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분열이 돼서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방송에서 심지어 야당 소속인데 잘 안 쓰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송영길 대표가 했던 건 굉장히 강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나타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혜영 전 최고를 비판하신 거 그게 이해는 됩니다.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중진 의원으로서 이해는 되는데 야당이나 바깥에 있는 무당파 층에는 그렇게 뭐랄까 좀 와닿지 않는다.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김혜영 의원의 저런 질문 정도를 민주당이 감당하지 못하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거부감을 나타낸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중도와 무당파를 더 흡수를 해서 대선의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 건가.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성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대표 오늘 저 답변은 기자들이 아마 기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시간에 저 답변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당 내에서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저는 화면으로는 좀 처음 봤고요. 예. 보지 못했는데 송영길 대표께서 늘 가지고 계셨던 생각 중에 하나가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를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분파가 일어나고 있는 각 지지 후보 중심의 분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약간 좀 흥분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송영길 대표 저도 인터뷰도 했고 잘 압니다만은 본인의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뭔가 상당히 반발에 부딪히면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